시각장애 학생 인터넷 강의 접근성 프로젝트로 말씀을 나누게 된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프로젝트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문제를 어떻게 탐색하고 해결 방향을 잡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 사용 과정 중에 있었던 학습 환경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결과와 함께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지점까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강 접근성 프로젝트는 인강도 화면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 해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접근성 솔루션인데요. 영상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전달되지 않는 정보들을 시각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변환한 형태의 대체 자료입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에 그 시각 정보에 대한 음성을 좀 삽입해 넣는 형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 기존의 솔루션에서 시작했던 질문이 어느새 이제 대체 자료 텍스트 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플레이어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강의는 고등국어 강의를 주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여기서 솔루션을 기획하고 이제 개발한 후에 사용자들이 직접 만나면서 최적화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용자를 발굴하면서 안정화시키고 확장하는 과정까지 필요한 건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가 소리로만 강의를 들어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리로만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강의를 소리로 들어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우트 당시 중공군을 피해서 월남하던 나는 나가 나왔어. 몇 인치 시점이야? 1인칭 시점이야. 그치? 이 강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인터넷 강의, 국어 고등 강의고요. 이제 소설의 서술적 특징에 대해서 강사가 이제 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호석의 탈량이라는 그 작품을 가져와서 앞부분에 줄거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이 좋아하는 1.5배속을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소리로만 들으려니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이 정도 이제 속도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한 1분 20초 정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우트 당시 중공군을 피해서 월남하던 나는 나가 나왔어. 몇 인치 시점이야? 1인칭 시점이야. 그치? 나가 두찬이와 광석이와 하원이를 만난다. 인물이 되게 많아요. 우선 시대적 배경은 언제야? 전쟁 중인 거야. 그치? 1.45태 때 지금 그 피난 간 거죠. 자, 그런데 어디로 간 거야? 부산까지 갔네. 끝까지 갔네. 그치? 부산에 도착한 이 네 사람은 화차가 뭐야? 화물열차지. 화물열차 칸에서 잠을 자면서 고향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줄거리 내용이고요. 뒤에 강사분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얘기했었던 거 특정한 환경 어떤 환경인지 알겠죠? 그치? 전쟁통에 1.45태 당시 부산에 피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물들이 4명이나 된단 말이지. 4명의 성격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치? 4명의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이 상황을 인식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중략 있습니다. 중략 다음에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돼요. 자, 이럭저럭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시간의 흐름, 한 달의 시간이 흐른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야 이제 곧 고향으로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치?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고향으로 이제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고향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아득했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 광석은 광석이대로 그다음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속에 다른 배포가 생겼대. 다른 배포가 선다는 것은 뭔가 머리를 써서 어떤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계획이 따로 얘도 계획이 따로라는 거지. 배포의 정확한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한 달이 지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게 되는데 저도 귀로만 들었을 때 일단 이 강의가 어떤 시대적 배경인지 정도는 알 수 있고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하신 바는 좀 어떠셨나요? 네, 실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사가 PPT를 띄워놓고 이 텍스트를 제가 한번 끊었던 시점까지는 쭉 읽어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타닥타닥 판서를 하면서 그 각각의 좀 구성 요소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1분 정도의 짧은 구간이었지만 방금 이 화면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좀 다르게 이해되신 부분 없으셨을까요? 또 그냥 까만 화면을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는 없을까? 이렇게 질문이 들진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귀로만 들었을 때 놓치는 정보들에 대해서 텍스트로 전달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제공하는 텍스트 솔루션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쟁통에 1사 후퇴 당시 부산에 피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물들이 4명이나 된단 말이지. 4명의 성격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치? 4명의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이 상황을 인식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중략이 있습니다. 중략 다음에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돼요. 자, 이럭저럭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시간의 흐름, 한 달의 시간이 흐른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야 이제 곧 고향으로 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치?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고향으로 이제 한 달이나 지났으니까 고향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아득했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 광석은 광석이대로, 그다음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속에 다른 배포가 생겼대. 다른 배포가 선다는 것은 뭔가 머리를 써서 어떤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계획이 따로 얘도 계획이 따로라는 거지.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학생들에게 텍스트와 그 플레이어 알람 소리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들으셨던 것과 어떻게 다르신가요? 속도를 더 낮추진 않았습니다. 똑같이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강의의 상황 앞부분의 줄거리가 한 달 정도의 시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도 이 자료를 다시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각자의 길을 모색하는 게 4명 전부가 아니라 이 광석이와 두찬이라는 핵심 인물로 좁혀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각장애 학생들은 이렇게 솔루션을 사용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텍스트 대체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이 텍스트 대체 자료는 보셨던 것처럼 화면의 시각적인 정보를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시점에 맞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해설, 필기, 지시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주로 이르고요. 이제 해설이라는 것은 아까 PPT에 나와 있던 그런 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필기는 타닥타닥 소리가 날 때 적히는 판서, 그리고 지시는 이것저것 얘가 제가 할 때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었을 때 시각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점 6개짜리 점자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그 점자로 자동 변환해주는 이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저희가 한번 자동 점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자로 만든 후에 그 파일을 이제 여기 기기에 꽂으면 아래에 점자 모양으로 셀이 올라오면서 학생들이 한 줄 한 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띵동 이런 소리들은 저희가 플레이어 위에 얹어서 이제 그 시점마다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해결 방향을 잡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과정 이외에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교재나 강의, 학원이나 과외를 찾게 됩니다. 교재부터 이제 과외 순으로 학생들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고요. 반면에 과외 쪽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1:1 맞춤형으로 강사의 추가적인 설명을 도움받아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인강이라는 학습 수단은요. 접근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대안적인 학습 수단으로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청각 학습 수단이라서 한 번에 이제 시각과 청각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이 저렴한 편인 것에 비해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가능하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생각했을 때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최적화된 학습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청각 학습 수단에는 이미 청각자료, 소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근성이 확보되는 이 인터넷 강의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점자로 공부하고 있는 중증 시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에 한 번씩 심층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인터뷰의 목적은 학습 환경 개선인데요.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지 찾는 그 과정에서 인터뷰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심층 인터뷰 자리에서 인터넷 강의 사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EBS를 혼자 듣고 있고 화면 해설도 들어는 봤다. 그런데 이제 화면 해설이 아니라 EBS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는 학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면 해설이 없는 강의여서 EBS 소리로 듣고 있어요. 근데 못 듣는 게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강 자체를 좀 듣기가 어려워요. 제가 모바일로도 PC로도 인강을 틀지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듣고 싶은 강의는 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직접 만나보고 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들은 모두 인터넷 강의 그대로 수강하고 있었는데요. 접근성 솔루션 없이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각 정보에 대해서 아예 안 듣고 있는 학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호자의 도움을 통해서 듣는 학생. 결국에는 접근성 솔루션이 기능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시각적인 정보는 따로 이제 스스로 습득하지 못하고 수업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강의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우선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놓치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실제로 놓치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남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필요한 강의를 부분을 찾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자체만 생각했을 때는 사실 검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찾거나 놓친 부분 찾기 위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음성으로 어떻게 찾아서 들은 그 정보여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리가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지나가면 한 번 외우지 않는 이상 이제 기억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적어서 이제 필기해뒀다 나중에 보려고 하면 맞춤법이 처음 듣는 건 좀 헷갈린다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강의를 듣고는 있어도 잘 듣기 어렵고 점점 안 듣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접근성 솔루션인 화면 해설은 왜 안 쓰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직접 이 화면 해설 강의를 좀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이제 한계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이 이제 강의고 그 화면 해설 강의가 이제 덧붙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강의에서 이 강의 화면이 나오면 그 화면 해설 강의에서는 이게 딱 끊기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선택한 영어 강의만 해도 이 한 PPT를 읽어주는데 2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래 있던 강의의 설명이 좀 방해가 된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누락되고 있는 아직 전달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화면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강의 정보를 그대로 주려다 보면 강의가 2배 정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어떤 정보는 이제 판서 소리가 나는데 정보가 없으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반 강의와 동일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구간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화면 해설 강의에는 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강의는 그래도 소리가 검색은 안 되지만 그 소리의 내용을 좀 목록화해서 시간과 연결지어준 타임스탬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목차로 저희 재생바가 움직이는데요. 화면 해설 강의는 한 개의 그냥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자기 본인이 이제 더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좁은 강의의 선택폭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제 고등국어 강의가 올해만 해도 고3한테 128개 강의가 한 사이트에서 올라왔는데요. 화면 해설 강의는 4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래도 이 강의가 좋지 않아? 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이 4개 중에 고르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강의를 그냥 소리로만이라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 솔루션이 잘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으로 돌아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의 화면의 정보를 잘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강의와 함께 사용하기 편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요, 음성 정보와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를 좀 느꼈고요. 그래서 텍스트가 적합하다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텍스트 자료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교재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교재가 아닌 정말 강의의 시각적인 정보만 보완해주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음성이 아닌 이제 텍스트가 된 이상 강의의 진행 속도와 맞춰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텍스트를 음성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그 전용 플레이어 기능을 필요하다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었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 해결 방향으로 솔루션을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의 실제 사용한 사용자는 누구인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명의 학생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4명?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시각장애인 중에서 이제 고3 학생은 학년에 63명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은 9명 정도입니다. 올해도 9명이었고 작년엔 5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강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 4명을 찾아가서 이제 들었습니다. 관찰해보니 이 4명의 학생들은 2가지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용 패턴 또는 학습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강의를 선택하고 있었고 그럴 때는 이제 강의를 한번 틀어놓고 멈추지 않고 쭉 들으면서 음성 설명 위주로 보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학습 유형은 인강의 음성만을 좀 학습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 이제 형태이고요. 두 번째 이제 유형은 수능을 대비해서 새로운 내용을 강의로 학습하면서 강의에서 제시하는 그 수강 목표를 완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주로 PC로 이제 강의를 재생을 하고 놓치는 내용이나 이제 모르겠는 내용이 있을 때 앞뒤로 돌려가면서 또는 강의를 멈춰놓고 뭐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결국 인강 전체를 학습 수단으로 좀 인식하고 활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실 한 유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2 유형을 다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음성으로만 듣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강 전체를 좀 잘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번째 유형에서 학생들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야 저희가 주는 자료를 언제 어떻게 볼지를 좀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의 자체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이제 탐색하는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점역된 교재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이제 이미 텍스트 자료가 있는 경우에 언제 보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대부분 교재를 미리 확인하거나 끝나고 복습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강의 시간에는 강의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만약 그 강의가 이제 강의 중에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병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2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텍스트 자료도 강의 중에 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이제 자료들을 강의와 함께 쓰는 연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주면 언제 써볼래?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강의 중에 사용할 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좀 정보를 보충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 우리의 솔루션이 들어가는지까지 알았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강의를 먼저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어 강의를 고르게 되었는데요. 국어 강의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이제 공통 교육 과정에 이제 분포하고 있어서 학습자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인강으로 듣고 싶어하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만난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 만들어줄까 했을 때 공통적으로 국어 강의는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 과목에 비해서 도표나 그래프가 적어서 저희가 이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을 테스트해보기에 가장 이제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제 개발하고 사용성을 테스트해보고자 국어 과목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강좌를 골라야 했는데요. 이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1타 강사로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신 선생님의 강의 시리즈를 골랐고 실제로 시각장애 학생이나 비시각장애 학생 둘 다 수요가 높은 강의였습니다. 이미 점자로 교재가 점역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강의 들으면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가지고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텍스트 자료를 이제 만들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학생들에게 전달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텍스트의 작성 분량이라든지 제공 순서 그리고 기존의 텍스트를 읽는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좀 많이 중점으로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텍스트 작성 분량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화면을 보면 전체 길이의 그 지문이 다 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가 한 번에 적어주려고 했었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사용을 할 때 점자로 읽는 속도를 좀 고려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정보를 줬을 때 강의 음성보다 좀 더 오래 읽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주면 나중에 이제 찾아 읽을 수 있겠지, 참고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자가 검색을 하기 좀 어렵고 위치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단위로 끊어서 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있는 내용을 통째로 옮겨주다가 제가 시각을 사용하니까 시각 중심으로 이제 전달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추가 설명하는 부분은 아래에 이제 덧붙여서 반복해서 적어주는 형태였습니다. 약간 유인물 같은 형태죠. 근데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는 강사가 끊어 읽는 단위마다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한 문장을 설명하고 필기를 하면 그 다음 필기를 써주고 그 다음 문장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게 되었고요. 아까 제가 유형을 이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 쭉 써 있는 해설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판서였고 세 번째가 지시어였어요. 이것저것을 써주는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로 듣다 보니까 놓치기 쉽지 않을까?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자세히 적어주니까 조금 길어지는 것 같고 정확하게 찾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읽을 게 많아져요라고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피드백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읽을 게 많아지면 점자를 읽는 속도 때문에 강의를 따라하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것도 뭐야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인데 라는 그 음성을 다 적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각 화면이 뭐였는지를 적어줬는데요. 그걸 이제 짧게 줄여서 이것도 뭐야는 이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짧게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 제공의 순서도 좀 최적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찾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유형도 구분하고 시간 정보도 적어줬는데요. 학생들이 시간 정보는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강의나 영상을 재생할 때 어떤 부분 찾기 위해서 어떤 단서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재생 시간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학생들이 잘 안 봐요라고 해도 이건 앞에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시간을 보려면 그 화면에서 그 검색을 하면 또 그 시간 부분을 소리로 읽어주는데 그 기능을 사용해야 돼서 강의 끊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거의 알지 못한다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 뒤로 위치를 옮겨주고 유형 정보만 앞에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사항이었던 기존의 텍스트를 읽는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저희는 처음에 이 강의 화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숫자를 붙여가면서 선생님이 문장 설명해주면 원숫자를 써주고 끊어읽기 표시를 하면 슬래시를 다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 원숫자 혹시 본문이 아니라 문제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에게는 원숫자는 문제 선지에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기호를 썼다고 해서 그렇게 딱 선생님의 설명이구나라고 인지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기호들과 다른 그 기호들로 강사의 설명을 필기해 주도록 규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규칙들을 이제 정립을 해 나가면서 텍스트 대체 자료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강의를 만들기만 하면 되겠지? 이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 하나를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선 인터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다 너무 좋다. 저희가 찾았던 세 가지 이제 어려움, 정보도 다 누락되는 것 없이 잘 이해가 되고,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도 찾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음성이 아니라 소리라서 좀 잘 집중이 되고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가 내가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그 자료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사이에 한 줄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근데 이 텍스트 위치 일일이 찾는 게 귀찮긴 한데 해결 방법은 모르겠어요. 놓치면 그냥 넘어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 조금 마음에 걸렸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면을 관찰하러 갔습니다. 지금 이 핸드폰으로 강의를 틀어놓고 두 학생한테 아까 그 대체자료 텍스트 매뉴얼을 따라 만든 자료를 주었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 강의 진행 위치와 전혀 다른 위치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벽해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리와 텍스트를 동기화시켜주는 솔루션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시점을 알려줄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소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진동, 그리고 자동으로 스크롤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소리를 이제 테스트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로 학생들에게 알림 소리를 알려주 보았는데요. 아직도 그 강의 위치를 시간으로 찾는 데 익숙해서 제가 소리로 시간까지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면 해설 8분 14초 이런 식으로 강의 틀어주고 옆에서 막 소리를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시간이 어디인지 알 때는 그래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간 정보 굳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다음부터는 옆에서 해설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시간보다 훨씬 낫고 찾기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해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그 화면 해설에 대한 그 불편함 중에 강의 음성과 겹친다고 했던 게 있으니까 가장 짧게 띵동 이 정도 알림음으로 대체를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알림음을 대체 자료가 있는 시점마다 들려주는 플레이어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어라는 게 일단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솔루션이기도 하고, 실제로 접근성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 외에 또 새로운 걸 학습한다는 게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외부로 그 플레이어를 열었을 때 기능을 얹을 수 있는 기능인 그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에는 최소한의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그 알림 소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알림 소리 위치로 내 강의를 옮길 수 있는 타임스탬프 이 두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강의가 만들어졌고요. 학생들이 이 텍스트와 플레이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이렇게 확인의 방법으로 개념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 그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바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개념을 정리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문 속의 특징은 이렇게 계신다. 자, 먼저 다음 퀴즈 넣어볼까? 초보나 잘하는 긍정적인 점이 장점이야. 그치? 그리고 이 장점과 대립되는 특징이 상당히 같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뭡니까? 잘못되고 모자라는 점, 단점. 그래서 장단점이 여러 개가 나열될 때는요. 번호를 매겨가면서 여러분 장단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선수로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사물이나 능력 체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건 뭡니까? 한계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소리가 띵동 들리자마자 엄청 빠르게 읽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학생들이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솔루션을 개발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그 학습 여정 가운데 이 솔루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선 사항이 필요했는데요. 먼저 솔루션을 사용했던 학생들의 피드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거 이거였거든요. 이런 피드백을 주었던 학생들에게 그럼 원하는 강의를 만들어 줄게. 그걸로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 쓰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강의에 대해서 한 주에 파일 뭐 하나씩 이렇게 제공했는데요. 매주 이제 연락을 했는데 11월쯤 되니까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주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다시 전화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장면을 동료분께서 찍어주셨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더라도 여기 지난도 진도율에 표시된 것처럼 사용한 게 없음. 이렇게 몇 주간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왜 안 쓸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과외 숙제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인강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강을 선택하고 있지 않았던 학생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방법에서 대체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를 듣긴 듣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학생의 경우에는 전화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학생의 경우에는 뭐였냐면 강의는 들었는데 대체 자료를 사용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음성으로 듣는 게 익숙한데 지금 수능 인강 새로 들을 게 아니어서 새로운 강의 들으면 쓸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강도 기존에 사용하던 그 패턴을 대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솔루션이 쓸모가 없구나가 아니라 고3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고3은 이제 여러 학습 방법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것 외에 다른 것을 대체하려면 처음에 그 기술에 익숙해지려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오래 걸리는 그 구간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수능이 한 1년도 남지 않아서 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학생, 여러 학습 방법 중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 솔루션을 줘보고 한번 들어볼래?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 역시 아까 처음 사용자 테스트했던 학생들처럼 인강을 들어는 본 학생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학생 공통적으로 보호자가 있을 때 강의 화면을 그 보충 설명 들어서 듣고 있었고 한 학생은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귀로만 듣는 게 재미가 없어서 멈춘 상태였고 두 번째 학생도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에게 아까 그 텍스트 대체 자료와 플레이어를 줬더니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인터넷 강의라는 선택지를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강의 자체를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이걸 사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동네방네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학습자 유형이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강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은 스스로 좀 학습 자료를 주도적으로 찾아보는 학생
케이스였고 이제 그걸 습득했을 때 사용 방법도 본인이 좀 터득하는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자료를 탐색하지는 않고 자료가 주어지면 그거는 일단 사용해 보려고 시도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료가 주어져도 이걸 사용하기까지 외부의 도움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이 자료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걸 처음 사용하는 시도 가운데 좀 적응을 도와주는 그 장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 강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읽기 규칙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기호들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텍스트 매뉴얼에 계속 추가하게 되었고요. 강의 사용을 처음 시도하는 학생이 그 적응하는데 어려웠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웹 접근성이었어요. 스스로 PC나 모바일을 사용해 본 적 없고 이제 할 줄 모른다라고 해서 이 학생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또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가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용을 좀 도입을 할까를 고민했다면 이번에는 공급자 관점에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둘러쌀 만큼 많은 인강 자료를 제작하기에 저 혼자 하긴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땀 한 땀 자료를 그 사무실에서 에어팟 끼고 만들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 제가 만든 또 매뉴얼을 가지고 과연 여기 적힌 대로 다른 사람도 그대로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원하는 수준의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분의 프리랜서분이 오셔서 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수를 대상으로 제작하시는 분들을 모시게 됐고 모집하고 교육 선발 과정을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모셔야 이거를 좀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또는 이 인강 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익숙하실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 검수 시간이 사실 엄청 오래 걸리게 되었고 초기에는 제가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자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을 검수자로 모셔야겠다. 이 과정을 좀 더 프로세스를 설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수자 전환을 시도했고 이 검수자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그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주실 수 있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정보를 사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작 과정에서 제가 아닌 이제 다른 제작자분들을 격주로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를 했던 이유는 결과물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제작 과정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를 좀 면밀하게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봉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봉사활동의 의미가 가장 커서 제가 계속 끝까지 잘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그중에서 공통적인 게 좀 사회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을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봉사활동의 특성상 강제성이 없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이기 어려워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쉽게 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또 그걸 빠르게 관리해서 완성을 하는 그 과정이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기까지 봉사자분들을 같이 모시고 활동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던 교육을 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매주 이제 피드백들을 계속 이제 정량화해서 보여드리는 식으로 이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드실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고
자원봉사 경험이 많았거나 아니면 이런 기관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폭넓은 관심보다는 사실 장애나 대체 자료에 대한 특정 관심 또는 경험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형태의 대체 자료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수록 제공할 수 있는 그 강의들을 만드는 속도도 좀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을 하기는 했을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만났던 2명의 고1 학생이 작년 1년 동안 그 90개 강의를 모두 완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일반적인 그냥 모든 고등학생들이라면 학교 수업과 병행하면서 하기 굉장히 많은 양이고 어려운데요. 8개월 동안 총 263시간을 수강하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강을 하는데 그 효과성은 어떨까요? 아까 정보가 다 전달되지 않아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에 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이해도가 올라갔다고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놓치던 필기도 확인을 하고 선생님이 내용을 재구성하는 그대로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지시어의 대상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다른 이유로 자료 제공을 한 주 불가피하게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이제 연락을 했을 때 대체 자료가 필요해요. 없으니까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그 학습 경험의 디폴트가 음성이 아니라 정말 이 텍스트를 같이 사용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필요한 부분을 탐색하는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실제로 잘 사용해서 강의당 학습 소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원래 강의에 대체 자료까지 사실 읽으려면 자료가 추가된 것이기에 강의에 학습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기 마련인데요. 학생들은 검색하다 보니까 오히려 빠르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이 아닌 그 텍스트를 줬을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음성 설명을 잘 보완해주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가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읽어야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졸지 않게 되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1시간 강의 앉아서 보면서 들어도 되게 힘든데 그거를 눈을 감고 들으면 정말 졸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큰 경험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의외의 답변을 해줬습니다. 사실 뭐 공부를 더 잘하게 됐어요. 꼼꼼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모범생 답안을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인강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보호자가 없을 때에도 제가 공부할 수 있어서 인강을 계속 듣게 되었고 처음으로 잘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습 수단에 대한 접근성도 사실 높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강의를 못 들었으면 제가 듣지 못했을 그런 설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인강을 경험하려면 이 학생들이 그 자료를 전달받고 사용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허들이 높은 게 아무래도 인터넷 자료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 상황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기존에 인터넷 사용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찾아가고 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나 뭐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배워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강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만큼은 그 앞에 인강을 재생할 수 있을 때까지의 그 인터넷 접근성을 높여줘야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사용해본 학생들이 다른 과목까지 인강을 좀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과목도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맞춰서 지금 사회탐구 제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탐구를 유독 이제 요청하는 이유는 학생들 인터뷰 과정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맹학교 특성상 이제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기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수능 과목을 선택하려면 인강이나 다른 이제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과목과 또 많은 수의 강의들을 이제 제작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 강의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시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매뉴얼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면서 더 이해하기 쉬운 교육이 되고 더 빠르게 한 강의를 완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작하시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늘어날수록 사실 검수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비례하게 더 많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수 비용을 기부로 좀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방곡곡 이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찾아갔을 때 이 사진은 광주로 제가 당일치기로 학생을 만나러 갔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제가 다른 선물, 뭐 맛있는 걸 준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줬는데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걸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되는 거의 기쁨이 이렇게나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학생이 실제로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게 원시인이 불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입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많은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